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십성 풀이 핵심 5주 공부하겠습니다. 42페이지 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화면이 되는지 한번 떼어놓고 보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고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있네요. 자, 일지가 아까 지금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40페이지 지금 됩니다. 이제 40 됐습니다. 자, 십성 풀이 핵심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우리 공부인데, 예, 오주에서 그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조의 용신하고 틀립니다. 사조의 용신은 그 사조에 꼭 필요한 오행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가 많을 때 수가 꼭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 오주에서 그 용신이라는 것은 목적을 말합니다. 목적 용신. 질문에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만약에 재물에 대해서 물으면 재물을 찾는 거예요. 재물이 관련된 것이 뭔가? 재성이죠. 재성을 찾는다. 이런 겁니다. 의뢰자 입장에서 십성을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관리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에서 물어봐서는 재성의 동태를 살핍니다. 재성이 목적용신이 되고, 성진을 물어보면 정관,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관 플러스 정인, 진학에 관련돼서,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병원에 대해서 환자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편인이에요. 그러나 병원 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병원이라는 것은 재성이 사업장이니까 보는 입장에 따라 가지고, 학교도 학생 입장에서는 편인이에요. 편인. 정인이에요. 정인. 그러나 이사장 입장에서는 사업장이에요. 재성을 재성을 본다. 학교를 재성을 본다. 신강, 신학에 따른 해석 보겠습니다. 자, 일간이 강하면, 내가 일간이 강하면은 내가 주변의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일간이 약하면은 내가 주변에 흔들립니다. 아침에 사례를 들었던 남자분은 내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돼가지고 최고 책임자에다가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신약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내가 뭐 흔들림을 당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신강의 정관은, 신간한데 정관이 있는 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잘합니다. 그렇게 보면 신강의 식상은 갈등이 이제 해결돼 가는 겁니다. 신강하면 고집이 많잖아요. 식상운이 오게 되면 거기 살 녹혀서 나간다. 그러니까 해결될 조짐이다 보는 겁니다. 만약에 자, 양목이 그걸 당하면, 갑과 인이 목입니다. 갑목이나 이것은 갑목이나 여러분들 인목은 양목이라고 그러죠. 이 양목이 뭘 당하면, 그걸 당하면은 이건 신경정신적인 문제다. 왜 그러냐면 양목은 정신적인 것을 많이 뜻합니다. 음목은 그걸 당하면 정형외과 뼈가 부러지는 일이 많다. 그래서 을과 묘,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갑목 일주였는데 지지가 신금이 왔다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다. 근데 내가 그날 일진이 을목인데 유가 왔다. 그러면 말하자면 내가 뭘 당할 일? 뼈가 부러지거나 하여튼 이런 어떤 다칠 그런 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정신적이냐 육체적이냐 차이죠. 그런 거를 살펴본다. 그 다음에 시간에 이제 식신이 있으면, 시간에 아까 배웠죠. 시간의 식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국면. 알겠습니까? 정관은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국면. 편재와 비정의 갈등은 편재와 비견과 편재와 갈등이라는 것은 그가능한이죠. 그런 관계에 있으면은 아들과 비견은 아들이요. 이제 그 아들과 편재는 아버지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갈등한다는 말은 현재 극한 대립을 하는 전쟁 수준이다. 아버지와 갈등으로 정신장애가 올 수 있는 거는 금목도 양간이죠. 양간이 요거는 양간일 때 금목 대립하면은 정신적인 그런
엄청난 큰 갈등 속에서 지금 현재 서로가 살아가고 있다. 인간이 심각한데 분간의 재성이 있는데 분지에 뿌리를 두겠다. 그 무슨 말이냐? 뭐 재성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당히 고생한 후에 왜? 분지니까 상당히 고생을 한 이후에 돈은 들어오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정제가 있으면은 그래도 큰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일자리로 해가지고 일자리로 정제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라는 돈이 들어오겠다 이런 겁니다. 편지가 온다면 뭉태기 돈 들어오겠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임금이 태어나면 자 임금이 엄청 임금 인성과 비근이 엄청 태어났어요. 무엇을 한다 해도 자체가 스트레스다. 아까 아침에 우리가 볼 때 그 일주를 보니까 중간에 관성이 엄청 많이 떴잖아요. 관성이 떴던 거 아까 신금의 축이니까 전체적으로 인성이 많이 떴네요. 인성이 많이 뜨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야. 그걸 아까 무슨 깨라 부동깨. 인성과 비근만 꽉 차 있으면 부동깨라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비견과 정인이 많다. 뭐 비견과 예를 들어서 비극과 뭐 인성입니다. 많으면 부동깨는 그냥 책 뽑아지는 건 좋다. 그래서 스님이 뭐라 그 사람한테 얘기했냐면 그냥 있는 자리 그대로 계세요. 옮기지 마세요 한 겁니다. 부동깨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에 누가 물어봤을 때 인성 비극이 막 끝나는 물어봤어요. 옮기면 되겠어 물어보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신강한 사주들은요. 기대만 들어야 안 들어요. 아까 그 사람 분명히 했는데 안 들었죠. 안 듣고 자기가 이런 주장에 또 물었죠. 주변을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스님 해석을 바꾸려고 그래. 내가 해석을 해줘도 나한테 안 맞지. 그러니까 해석 다시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나한테 맞게 다시 해석을 해주세요 이 말이라고. 그럼 어떻게 맞춰줘야지 도리가 있나. 그래서 다시 맞춰서 그래 뭐 그냥 그렇게 여러 가지 설득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귀담아 듣지 않는다. 특히 인성이 없으면 수용성이 매우 부족하지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인성이 없으면 수용성이 매우 부족하다. 관살이 약하면 참을성이 부족하고 겸손하지 못하다. 그게 어떤 걸 봤는데 그 전부 다 시사밖에 없어. 식재밖에 없어. 그러면 그분은 인성도 없고 관성도 없으면 그야말로 말 안 듣고 참을성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업을 물어봤다면 사업이 잘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돼. 그런데 그 사람 우기고 하려고 그래. 그러면 대개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보면 안 되면 또 다른 점집에 갑니다. 막 돌아다니다가 점집에서 된다 하는 사람 집은 자 그래 니 잘 보는 거야. 참 바라고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중에 한 명이라도 자기를 해주면 그 사람 잘하는 거예요. 어리석죠? 극히 신약하나 극히 신약하면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인성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마음 공부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요 팁은 여러분 딱 보자마자 이런 걸 많이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런 기억해놨다가 수첩에 적어놨다가 이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뭘 하느냐? 풀어보는 거야. 이런 것들은 많은 걸 하고 난 다음에 해놔야 오는 골자족의 곡선 핵심 중 핵심이다. 이 핵심을 잘 해놓자. 신약 사주의 일주가 갑신이 왔다. 갑신은 뭐냐 고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사람이 갑신 일주에 상사바라는 사람 지금 고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월지가 정관, 연간의 평관이면 이렇습니다. 신약 하잖아요. 그 오주 자체가 허해, 밑에가 막 그냥 평관도 달리고 허해. 그런데 월지의 정관이 있고 연간의 평관이 있잖아요. 지지에. 그럼 월지나 연간의 평관이 있으면 뭔가 하면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 힘든 일을 해온 거야. 평간은 아주 힘든 겁니다. 월도 정간도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연월에 정평간이 있으면 내가 과거로부터 힘든 일을 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신약 사주에 연월 인성이 보이지 않아요. 이 오주 자체 약한데 뭐가 아마 연월에 인성이 보이지 않으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힘들지요. 그런데
인덕이 부족했는데 만일에 미래지에 인성이 오잖아요. 그러면 귀인이 나타나서 도울 일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미래지도 그냥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도 힘들고 공부도 힘들고 성진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든다. 신약의 분주가 편인에 있으면 분주는 먼 미래지요. 먼 미래는 좋은 일이 전개되겠다. 만약에 관성이 있으면 관인상생하면 미래를 나타내는 시주나 분주에 인성이 있으면 굉장하게 뭐가 유리하지요. 유리한 국면이다. 그러면 그래서 뭘 물어본다면 취업을 물으면 취업이 되고 그 다음에 뭘 물어요 또 그 직장 취업 직장 문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예, 학교 문제 성적 문제 이런 문제들이 관인상생이 되면 관성과 인성이 되면 특히 신약에다가 관인상생이 되면 이루어질 일이 많고 만약에 시지에 있으면 당장 이루어지고 연지에 있으면 좀 늦게라도 이루어진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면 좋겠고 일주란 건 일지와 지지가 특히 뭐냐면 여기는 얘기 드릴게요. 아까 지난번에 얘기 들은 일지와 시지 그쵸? 시지가 충이면 예? 미래가 불안하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써보면 됩니다. 미래가 불안하다. 이렇게 심리가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되고. 그 다음에 오주학에서 10석의 의미를 지금 차근 다시 한번 봅니다. 비견은 자존심이죠. 명예의 손상과 같은 일에는 비견이 제격이다. 어떤 일을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를 볼 때 비견은 힘입니다. 근데 비견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안 돼. 사람이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건강도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날 상담한 일주가 갑인일이요. 그러면 그날 오는 사람들은 건강 물어보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갑신이다. 평안이 있으면 좀 힘든다? 어려워요. 예, 그렇게 판단한다. 동업자의 동태. 동업자 동태는 비견을 보는 겁니다. 자, 공동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경우, 또 이런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동업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 일간이 약하면은 동업은 유리해요. 알겠습니까? 물어봤는데, 일간이 약해. 갑신이야, 내가 갑신이야. 을류라. 그럴 때, 갑목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동업하면 힘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지만, 내가 먼저 강해. 모든 게 지금 비견이 많아. 그러다 또 밥숟가락 떨라고 또 비견이 왔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일간이 약하면 동업이 유리하고 비견입니다. 일간이 강하면 비견이 오면 동업이 불리하고. 재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궁급쟁제. 작은 재성을 갖고 뭐가 많아 먹어요? 많은 비견급제가 달라들면 그냥 힘드는 거죠. 밖으로 깨진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소속 문제로 봅니다. 소속 문제에서는 지난번 내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소속 문제를 볼 때에는 비견은 상대방으로 본다. 내 말고 비견은 상대방으로 본다. 그러면 급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그때는 누가 이기느냐 지냐 유리하냐는 것은 내 뿌리가 나는 갑인이고 상대가 갑신이면 내가 유리한 거예요. 내가 갑신인데 상대가 갑인이면 내가 불리한 거예요. 알겠죠?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일지야. 일주를 날아보는 거야. 상대는 다른 데 이제 있는 거는 상대방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소속도 마찬가지다. 소속 문제도. 청간의 비급이 보이면 소속 결과가 명료한데 만약에 청간의 비급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소속 상대자인지 모를 정도로 좀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경우예요? 나도 모르면서 투서를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막 그냥 소송 걸어놨잖아요. 그럼 내가 상대방이 누구지도 몰라. 선거. 지금 요새 선거 많지 않아요. 선거를 할 때는 일간 이의 비급을 상대로 봅니다. 응? 내가 갑진이야. 갑진인데 상대를 봤더니 갑술이었어. 갑진과 갑술 싸우면 갑진이 이깁니다. 진토가 땅이 유리하거든. 그럼 나는 갑술이야.
상대가 갑진이야. 그럼 나는 내가 불리해. 알겠습니까?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 나는 갑진인데 내 갑목 옆에 이미 나를 도와주고 있어. 근데 상대는 옆에 신금이 있어갖고 막 그걸 하고 있어. 그럼 누가 유리해? 내가 유리한 거야. 이런 식으로 뭘 봐요? 어, 상, 이런 분석을 나중에 배웁니다만 단지 독립분석에 그래요. 단지 독립분석. 나중에 별도로 나와요. 비경과 급제는 호환됩니다. 네, 독립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스님, 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찾아온 사람들은 대개 그날의 일주를 보면은 비급이 태어나거나 인성이 태어난 경우. 비급 인성이 과다하면 무엇을 하더라도 끝낼 수가 없어요. 역량이 너무 태양하면은 추진하라고 뜻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식상이 와야 된다. 알겠습니까? 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식상이 있어야 뭐가 하는 거예요. 그 식상이 없으면은 그냥 그냥 생각뿐이네. 당신 생각만 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생각뿐이네. 네. 돌파가 보이지 않는다. 때를 기다려라. 역량이 부족하면 추정하기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역량이 너무 부족해요. 현재 봐서요. 내가 감목인데 뭐 전부 다 옆에 그냥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고 막 재성만 있고 있어. 나를 도와줄 인성 다 없어. 그럼 약하잖아. 이럴 때 스님 내가 사업하면 되겠어요? 하면 미래시에 그때 만약 사업할 수 있는 재성이 떴다 하더라도 그 재성은 내 돈이 아니고 빚이야. 다시 말합니다. 현재 일간이 내가 갑신인데 뭐 연월에도 지금 재성과 막 그냥 관성 이런 거 막 있어. 나를 도와주는 하나도 없어. 근데 미래지도 보니까 인성도 없더란 말이야. 인성이 없더란 말이야. 인성이 나를 도와줄 비급도 별로 없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왜? 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고 우리 오신 손님은 돈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한데 뭘 지금 하려고 하십니까? 이딱 말해버려. 알겠어요? 그게 그 나라의 뭐요? 초사. 어떻게 얘기한다고? 제가 보기는 오인하지 마십시오. 그래. 전제하고 오인 마십시오. 내가 오늘 일진을 보니까 돈도 좀 부족하고 사업 자금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한데 조금 시기상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라. 알겠죠? 그럼 그 사람이 말 듣나 안 듣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안 하냐고 막 때깔 세우면 그때는 한 번 물러서야 됩니다. 막 상대를 윽박지르면서 막 아니라고 막 내 손에 장을 찢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내 손목을 해서라면 안 되고. 아 그래요? 그러시면 아주 그런 또 나름대로 뭐 저는 모르는 어떤 특별한 그런 또 기술이 있는가 본데, 예, 그런 게 있는가 본데 그걸 잘 살리면 되죠. 뭐 이렇게가 적극적으로 있잖아요. 단서를 달아줘요. 자금이 많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기술이 있다면 해도 무방하겠네요. 뭐 그 정도로 뭐 얘기를 하고 넘어가. 단서를 달아줘야 돼. 단서가 없으면 어렵어. 그래서 상담하는 게 어렵다 이거예요. 비급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기도를 하나 한다. 비급이 강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인성이 또 너무 많아도 기도를 안 해요. 충분하니까. 왜냐하면 스스로 기세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이다. 누가 말을 안 듣는다. 의지가 안 듣는다. 자, 급제음입니다. 급제. 급제가 잘 보세요. 급제가 재물을 묻는 문제에서 급제가 오게 되면 특히 신강할 때 급제가 오면 내 재물을 뺏어가는 사람. 급탈하는 사람이에요. 신장하는데 급제가 왔다. 그러면 일단 날 도와줘. 도와주지만 지 목숨 나중 받아가. 그런 겁니다. 자, 전체가 신장하다 말이야. 신장한데, 예? 근데 시간에 보니까 급제가 떴어. 그러면 나를 도와주자. 나한테 힘 좀 되잖아. 인성이면 더 좋겠는데, 힘은 돼. 하지만 도와주고도 자기의 목숨 계산해 간다는 뜻이. 3번 해 간다. 그런데, 신강한 경우는 아예 내 거 뺏어가 버리거든. 신강한데 급제는 뭐예요?
도둑이다. 그리고 이 무슨 점에 재물점 없고 분실점. 자, 분실하는 점을 치러 왔어요. 사주에. 어디 있죠? 어떤 사람이 뭐 다이아몬드 접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갑 제일 얘기해 지갑 분실한 거, 지갑 분실한데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 딱 봤더니 미래지에 뭐가 있어요? 급지가 딱 급다. 그럼 이미 가져갔어. 내 돈 아니다. 남의 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나중에 그 나옵니다. 그 밑에 재물점 나옵니다. 재물점의 급제는 최대 흉신이다. 이 됩니다. 그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모르고 오주 보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딱 보자마자 알죠. 저 사람 도대체 뭘 보고 그 도둑 맞았다고 그러니 이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잘 맞아요. 딱딱 그날 물상을 제대로 딱 물은 시점에 너무 궁금한 시점에 딱 묻잖아요. 그러면 너 당신 거 지금 농장에 봐. 농장에 집안에 있어. 뭐 집안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뭐가 뜰 때 인석이 딱 뜰 때 그 정이 뜨면 어디 멀리 간 곳이 아니고 그 방 안에 어디 있어. 농장 안에 있어. 그런 거다. 이런 점도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접신이 나와요. 이런 게 그렇게 오줌 재밌는 게요. 실상과 너무 관계되거든요. 그리고 허다히 물어볼 수 있는 점을 많치기 때문에. 그리고 답이 사두처럼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맞고 안 맞고 그 다음 문제고 그냥 읽어주면 돼. 그냥. 그런데 확률이 높아요. 맞는 확률이. 그럴 때 이런 오조를 잘 푸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많이 모여요. 너무 잘 맞으니까. 그럼 뭐 사주만 얘기하는 사람은 뭐 도리뭉실하면서 뭐 이건지 저건지 모르게 뭐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 말인지 저인지 모르는데 오주 안 돼. 되게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주가 그런 면에서는 매력이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오발도 하긴 하지만 분실점 찾는 법점. 일간은 뭐예요? 주인. 일지는 분실물입니다. 일지. 그래서 막 무자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자신에 속하는 물건이야. 무자. 왜? 무는 걔를 내가 합을 했잖아. 그러면 그건 내 거다. 그리고 분실물에서는 분실물을 뭘로 보냐면 물론 여기 일지를 볼 수도 있지만 재성을 뭘로 봐? 분실물로 보는 거예요. 알겠지요? 재성을 분실물로 봐가지고 재성 후에 비급이 탔다. 급제가 탔다.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봤는데 제가 떠서 제 후에 뭐가 있어? 급제가 타고 있으면 내 게 아니다. 그거 뺏어갔다. 확실하게 비급이 보이지 않으면 누군가가 취하고 있지 않고 그대로 공중에 떠 있는 거야. 내 물건을 잃어버려 찾으려고 할 때 영양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양이 의미가 없어요. 없고 그냥 급제가 보이지 않으면 됩니다. 돈을 지급해 줘야 하는 형제 자매 또 비견은 뭐냐면 돈을 지급해 줘야 될 형제 자매를 봐요. 왜냐하면 비견급제는요 입입니다. 입 묻고 살 입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나한테 짐이야 짐. 그래서 수익과는 전혀 무관하게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 소송께는 상대방의 목적은 상대방의 목적이 나의 상대방의 목적이 봤더니 비견이었어. 급제였어. 급제는 특히 나의 뭐를 탈취하려고 그래요? 재물을 탈취. 그 사람 목적은 나한테 돈 뺏어가는 거야. 되게 소송이 돈 문제잖아요. 네, 그런 거다. 우물거리가 나가는 타결 받으니까 신속 대응을 해야 된다. 알겠죠? 소송기가 비급제는 빨리 소송을 해가지고 안 그러면 빨리 화합을 뭘 해야 돼? 화해를 하든지 빨리 해버려. 안 그러면 너 질릴 거면은 돈만 마셔. 자, 동원 문제에 급제가 또 무조건 사기꾼입니다. 이런 건 많이 떠요. 어떤 사람이 막 이거 내가 누구 막 또 그 상담을 온 사람들 구구절절하게 막 자기한테 위안 쪼고 상대가 얘기하는 걸 막 포장돼 가지고 막 좋게만 얘기해요. 딱 봤더니 급제야.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오늘 일진 오늘 일진에 오늘 천기를 보니까 그래 버려요 그냥 좀 거룩하게 천기를 보니까 오늘 천기를 아니 여러분 오주가 천기잖아요 천기. 천기를 보니까 오늘 천기 보니까 이거는 뭐 그분 손해될 일을 하니까 인연 짓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잘 모르는 사람과 도움할 때는 특히나 어디 뜨면 시간에 뜨면 급제가 떠 시간 뜨면은 계약금이 연연하지만 이미 계약했다. 계약금이 연연하지 말고 손 떼라는 게 상책입니다. 육체적인 손상도 단다. 급제는 정제인 나의 몸을 정제는 나의 몸입니다. 급제가 뜨면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상대 특히 남편이 와서 의뢰하는데 주의하라. 남편이 와서 의뢰를 해서 남편이 와가지고 급제 막 얘기를 하면은 급제 떴으면은 남편 입장에서 남편이 왔는데 급제가 뜨면 누가 지금 위험하노? 자기 마누라가 위험하는 거야. 자기 마누라를 누가 도둑질 해가서 생긴다. 그러면 조심을 해야지. 식신의 의미. 식신은 신교 사업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어쨌든 신교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뭐가 떠야 돼요? 식신이 중간에 있는지 봐야 돼. 그래야 특히 제조업이고 식신은 제조업입니다. 상가는 유통, 말. 사업 확장의 의미가 있다. 식신은 기술을 뜻하고 상가는 수단을 뜻한다 그랬어요. 자, 무신이다. 그날 무신일이다. 무신일은 어떤 거냐면요. 굉장하게 무신이 뜨면 천하의 나라고 교만심이 강해요. 왜냐하면 무자가 해도 무자가 내 중심이거든. 신금은 식신이잖아요. 식신은 내 잘났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의 말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이 너무 똑똑하고 잘났다기 때문에 무신일조 식신이 그날 상담으로 오면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알아들어요. 그냥 자기 입대로 하고 말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미리지 인석이 있으면은 그냥 해보십시오. 이렇게. 계묘일조의 식신은 궁리하는 것은 학자 타입이다. 무신은 뭐요? 사업가. 계묘는 뭐라고? 학자 타입.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건강계, 식신의 건강계. 자, 건강계는 건강계는 질병 문제가 많이 이제 점을 치러와요. 그러면 질병을 볼 때는 평간은 아주 안 좋다 그랬잖아요. 평간을 질병을 보면 평간이 이거는 뭐냐면 암이든지 어떤 큰 수술할 병이에요. 근데 만일에 식신이 있으면 식신으로서 평간을 극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평간을 제거하는 수술수가 되기 때문에 수술수예요. 식신이 평간을 극하는 게 딱 보이면 상간, 경간이나 식신이 평간을 극하는 수술이 보이면 수술할 병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수술할 병이네요. 근데 많이 맞아요. 그렇게 뜨면 엄청 잘 맞아요. 딱딱딱 맞아요. 나중에는 소름 돋는다 이 정도로 맞는다. 오전은 그렇게 맞다고요. 해맞게 돼 있어. 평간이 있고 식신이 있고 편인이 보인다면 평간이 있는데 식신이 안 보여요. 그럼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사항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상담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많이 나와요. 질병 문제 딱 나오면 우리 남편도 수술 들어갔는데 막 울면서 막 이런 딱 봤더니 뭐가 떴어요. 식신 없고 간성이 평간이 있는데 인성이 있어요. 야, 걱정하지 마. 이건 약물 치료도 가능해.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식신도 없고 상한도 없고 평간만 조금 많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이미 손쓸 때가 지났다 뜻이. 그 대해서는 말하면 안 돼요. 그냥 그때는 우리 속으로 남함이 탑을 하면 돼요. 그 사람한테는 아이고 어쨌든 그 희망 줘야 돼. 그래도 해줘요. 희망 주면서 그래도 내가 볼 때에는 좀 기도 좀 하시고 스님 그게 많이 합니다. 기도 좀 하시고 그러시고 그렇게 그거는 최악의 경우예요. 특별한 일이 없어. 평간에 막 두고 인성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그렇잖아. 그런데 스님한테 대부분 오는 사람들은 대개는요 인성이 달고 와요. 왜? 그러니까 스님한테 물어보러 오지. 내한테 물어오는 사람들은 인성을 달고 온다니까? 희한해. 묘해.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다. 근데 내하고 안 맞는 사람들은 나중에 또 보면 없어, 그게 없어. 알겠죠? 그렇게 물어보러 오는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신 이런 것도 있어. 수명이 짧으나 기냐, 그런 차이가 있어. 수명 장단은 나중에 또 이제 공부 배웁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많은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 하다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통달하게 좀 되면은
통나지 되면 자기가 머리 뚜껑이 열려. 내가 지게 열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자리 깔아도 돼. 깔으면 막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그런 뭘 가르쳐 주냐면 그런 법을 가르쳐 주거든. 이거는 공부를 안 해놓으면 진짜 힘들어. 사주문파악을 어떻게 상담을 해. 말도 내 마음은 이렇게 해서 자신도 없어. 근데 이거 배워놓으면 자신이 빵빵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우러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안 돼. 모르잖아. 또 이거는 사주가 안 따라주면 할 수 없는 거 공부야. 그 실력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 이거는. 알겠죠? 예, 하고 싶어도 못한다. 때문에 실력이 갖춰져야만이 볼 수 있는 게 오주다. 뭐, 오주 말고 구성 같은 거, 사주 몰라도 구성 볼 수 있어요. 표 보고 보는 거니까 구성 같은 거 본단 말이야. 그건 잘 안 맞아요. 이거는 아이가 똑같아요. 이거 아이 뭐예요? 오함엑스요. 그건 누가 못해. 공부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말만 가지고 눈치 보고 할 수 있는. 구성이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말이 이제 뭐 그럴듯하게 말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토정백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 보네요. 구성이 토정백을 배우는 거 비슷하다. 아니, 그런 다른 구성하는 사람 내보고 뭐라 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보긴 그래요. 내가 그 구성 책도 썼잖아요. 강의도 구성 강의 많이 했어요. 지금은 너무 내가 이 오주에 푹 빠져가지고 오주가 최고라고 지금 오주 전도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주를 하는 사람들은 오주가 너무 쉽단 말이야. 이거 너 진짜 그거 떠먹기잖아. 이걸 활용 못하면 아니지. 사주를 잘하는 사람 오주는 뭐 떠먹기잖아. 현재 이건 가르쳐 드린 게 있잖아요. 자, 편간이 있고 속신도 편이 없으면 뭐예요? 뭐라 해놨어요? 이걸 보세요. 그래. 왕기할 단계가 지났는데 이 말을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내가 혼자만 왕기 지났구나. 그래서 뭐예요? 이때는 아미타불 기도를 해보라고 그런다 해놨잖아요. 아미타불 기도를 해서 시승을 해서 하면 병이 낫는 수도 있어요. 극적으로. 그쵸? 있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설령 돌아가신다 해도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핵심이야 이게. 근데 절에 하는 거나 우리 또 불교 신자들은 이런 거 많이 해서 상대편을 어떻게 해주냐면 원래 상담은요. 그렇게 어렵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뭘 해주냐면 안심 부분이에요. 안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걸 쫙 꼭 기억해놔야 돼요. 그쪽은 안심 법문이라고. 여러분이 안심 법문이 스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대를 어떻게 해준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법문이에요. 부처님 법문 아니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법문이에요. 그것이 안심 법문이라는 거다. 그런 걸 항상 생각을 좀 해놨다가 상대편한테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생각해놔요. 그럼 평상시에 그런 말 해서 위기가 곧 봄이 오면 겨울이 오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이런 거는 항상 자동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지난 역경 있잖아요. 역경이 지날수록 정말로 나중에 우리 보면 있잖아요. 그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그 속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건 많이 생각해놔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막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걸 하고 나면 사람들은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이제 이 상담사들의 역량이지, 그죠? 거기 상담사들이 좀 급을 높이는 거예요. 급을. 자, 그리고 식신이 사주에 있으면은 시간이 걸리더라 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고 좀 해요. 식신이 있으면 좀 진행이 좀 늦어요. 늦는데 시주에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아니면 또 포기할 수도 있고. 식신은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하지만은 이런 추진력을 물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왜? 영국리를 많이 해야 되잖아. 영국리 많이 하려면 시간이 걸리나 안 걸리나? 걸리잖아. 그런 의미다. 또 양봉, 양어, 가축 사유 이런 거는 식신 사비는 겁니다. 자, 식신은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 자식, 출산, 이게 다산 이런 의미입니다. 충하는 재산 사빈다. 식상이 보이지 않는 정께는 뚜렷해 보이고 해보고 싶은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아들이죠, 아들. 아들 뭘 물어봤어요. 아들이 요새 어떻게 뭐 취업을 해야 되니 많이 이런 문제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딱 봤더니 전부 다 인성과 비급을 다 있어. 그러면 아들이 지금 취업을 하고 싶다. 지금 아들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 그냥 공부하고 여행은 다니고 조금 쉬게 해줘야 돼. 근데 불구하고 엄마 되는 사람은 왜 우리 애는 지금 취업을 안 하고 있는지, 왜 우리 애는 뭐 그냥 알바로 해가 좀 돈 벌여야 되는데 용돈 엄마한테 타가라 하는지 막 그렇게 해요. 뭐 그 속이 다랬거지. 근데 봤더니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상관이 떴잖아요. 상관이 뜨면은 조금 있으면은 번지 떠가면 좀 있으면 일 나가겠어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요. 지 밖으로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다. 미지에 시신과 재성이 떴고 이 영양은 조금 그래도 조금 있어요. 힘이 있으면 그럼 되고. 식상은 재물이 줄어들고 지출 오면한다. 인성 들어오는 거죠. 인성은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고 식상은 나가고. 재성이 보이지 않으면서 식상이 있는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재성이 보이지 않으면 식상이 있는 재성이 보이지 않으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봤더니 식상이 미래지 많이 있어요. 결과가 재물이 없어요. 재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돈이 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일은 벌리 났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스님은 잘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축구할 때 골을 많이 집어 슈팅을 많이 하는데 골이 안 들어가요. 좀 답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하다 보면 한 개 들어가진 않겠어요? 이렇게 조금 뭘 합니까? 위안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조차 없으면 그 사람 와가지고 막 돈 안 내고 가려고 그래. 돈 좀 내게 하려면 그 말을 그렇게 해줘야지. 자, 일을 찾으려면 식상이 있어야 한다. 맞죠? 식상이 보이지 않으면 잘하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재주도 없고 말재주도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손재주가 뭐예요? 식신, 말재주, 상관. 그것도 안 보이는데 뭘 하겠느냐. 자, 식신이 끝나고 상관. 상관과 사업과 관계 보겠습니다. 상관과 사업도 사업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동업이나 유통업 관련도 있고, 동업이 유리한가를 물었을 때 질문에 상관이 있으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상관이 있으면 뭐 동업 괜찮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자금은 없고 입만 갖고 달려드는 것이 동업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동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비견이 없어요. 왜? 안 떴는데 상관만 딱 떴어요. 그럼 나는 역량이 약하잖아요. 그럼 내 상대편이 뭐예요? 입만 가지고 달라드는 거예요. 돈도 없이. 그런 거 있죠? 그럼 내 돈 나가지 뭐. 사업을 물을 때 상관만 보이고 재성이 보이지 않으면 일만 머리놓고 결실이 없다 이렇게 대입합니다. 또 사업을 물을 때 상관만 보이고 재성이 보이지 않고 정관만 보이면 뭐냐? 상관은 보이고 재성이 보이고 정관은 상관경관이에요. 상관경관은 소송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 이 상관이 견관은 뭐냐면 관을 보는 겁니다. 견관, 상관이 견관을 볼견자, 상관이 관을 바꾸면 백사가 어렵다 그랬어요. 백사가 안 된다. 그런 거 소송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떤 경우라면 상관이 보이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되느냐 하면은 일단은 역량 있고 역량이라는 것은 일지나 월지가 인비가 있으면 돼. 다시 말하면 역량이라는 건 뭐예요? 내 일지나 그러나 일지냐 월지에 인서가 비급이 있으면 어느 정도 역량이 있다 보는 거예요. 뭐 우리 먹고 그 사주보도식 하는 거 아니다. 일지나 월지에 뭐가 있어? 인성과 비급이 있으면 어느 정도 역량이 있어 보이고 그죠? 그때 미래지에 뭐가 있어요? 식상과 재성이 있으면 이룰 수 있다 이 말. 식상과 재성이 있는데 재성이 없으면 이루기 어렵고 식신 재성이 없는데 재성만 있으면 뭐냐? 방법도 없이 그냥 아무 방법도 없이 그냥 급하게 다른 사람은
주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경우예요. 식시재산 없는데 재성만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하고 막 그냥 김치국물부터 마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뭐냐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상담할 때 이 경우는요. 제가 보기에는 좀 잘 알아보시고 뭐 어떤 방법이나 이런 좀 잘 연구를 해보시고 주변 뭘 알아봐야 돼요. 주변에 있는 어떤 동업계 어떤 그런 벤치마킹도 하고 알아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네요. 좀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게 답입니다. 근데 되게 그런 사람은 서둘러요. 막 빨리 해가 막 어서 빨리 돈 벌려고 막 집부터 막 얻어놓고 막 그래. 뭐 그냥 집부터 얻어놓고 또 뭘 해요. 공사 뚝딱뚝딱 해버려요. 그냥 시작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공사하고 보니까 자기가 할 거하고 별 엉뚱한 걸 공사해놓은 거예요. 급해가지고. 또 자격증 문제 상관이 보이면 가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말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런 거 많잖아요. 유학 사기, 돈 문제 주고 나중에 내가 외국 가서 자격증 준다. 박사 자격증 준다는 외국 가서 그런 해가지고 사기 실상 많아요. 그 확인이 왔는데 그 가짜면 주는데 어떻게 가짜인지 어찌지 알 거예요. 뭐 그 이상하게 하나 만들고 이게 옛날 무슨 대학에 뭐 주라고 누가 할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소송 문제, 상관은 관제구서의 원흉이다. 상관이 관제구서 원흉이 알겠죠? 관을 그하기 때문에. 말을 잘못해서 소송을 당한 어려움을 경한다. 그래서 말 때문에 소송을 당한다. 상관경란 자격이 나타나면 이거는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선 문제에서 소구상 문제나 뭐 사업 문제나 간에 조심하셔야 된다. 상관을 사주에 대비해 봅니다. 자, 연월에 상관이 있다. 연과 월에 상관이 있다면 과거에 복잡한 문제가 있고 왜? 관을 극했기 때문에 월과 일의 상관과 정관이 있으면 현재가 참 복잡하네요. 상관과 정관이 상관 경관입니다. 상관 경관 연월에 있으면 과거 복잡한 일, 연월에 있으면 현재 복잡한 일, 미래에 있으면 일시에 있으면 미래가 복잡한 일 난다. 그러니까 상관 경관이 있으면 뭐 떠들 말려야 돼. 분주의 인성이 있으면 이럴 경우에 분주의 인성이 있으면 원난 해결 힘이 분주의 재성이 있으면 돈만 없어지겠구나. 뭐 해결도 별로 없으면서 돈만 나가고 막 상관경관이 있는데 분주에 봤더니 돈만 있어. 그럼 미래에 내 돈만 나가고 인성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관경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왜 인성이냐? 상관경관을 해결하는 방법은 인성이 왜 필요하느냐? 인성은 상관을 그걸 해주고 관성은 빼고 인성이 최고야. 상관경관에. 그래서 뭐예요? 인성이 뭐냐면 서로 화합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최고야, 최고야. 엄청 많이 해보네, 오늘 또. 정신이 자다 보니까 조금 더 할까요? 요만큼 할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성이 문자랑은 묻는 사람입니다. 이거 상관이 강하게 보이면 그날은 뭐로 왔어요? 자식 문제로 왔어요. 대개는 상관이 막 뜨면 있잖아요. 상관이 뜬 날 오면 대개는 자식 문제로 온 경우가 많아요. 안 그러면 드물게는 남편 때문에 그걸 하는 문제니까. 자, 일지식상은 뭔가 일을 찾으러 온 경우고 자식 문제다 이 말이야. 신강의 식상은 갈등이 해결되는 조짐을 그랬죠. 신강할 때 식상은 미래를 나타내는 시주의 상관 생자가 있으면은 군주의 비견이 가득하면 자신의 고집과 아만이 가득하고 실력도 안 되는데 먼저 활용해 보려는 마음이 가득하다. 실력은 안 되는데 미래지의 상관생제가 먼저 이렇게 떴다 이러면은 분주에도 비견이 가득하고 떴다면은 분주의 비견이 가득하면 뭐예요? 나의 아만심이 높잖아요. 그런데 미래지의 시주인데 상관생 떴으면은 나는 약한데 나는 영향이 약해요. 근데 상관과 재성만 떴으면은 먼저 상관은 말하잖아요. 먼저 풀어먹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 생각. 자, 먼저 풀어먹고 말로 풀어먹고 돈 벌고 싶어 생각에 내 공부도 안 하고 실력도 안 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지에는 비기니만 있으니까
고집은 세고. 그럼 언제 비경급제에 되면 과거에 있어야 내가 역량이 있어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인성 비급이 월간에 최소한도 월간에 인성과 비급이 있어야 나의 역량이 있어서 뭘 된다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배워보면 알지만은 참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뭐라 하면은 하나하나의 지식 있잖아요. 이거는 산지식이거든요. 이 엄청 산지식 이런 거를 잘 따다 놓으면 뭐도 두렵지 않다? 오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두렵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살도다, 소름돋아. 그만큼 잘 맞다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스님은 이게 사물한 게 아니라 내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잘 맞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